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폭식해서 살찌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폭식하고 나서 하는 행동입니다. 같이 먹었는데 왜 나만 더 붓고 왜 나만 더 무겁고 왜 나는 다음날까지 그 음식 생각이 안 끊기는지 이상합니다. 분명 먹기 전에는 오늘은 안 먹어야지, 진짜 이번엔 참아야지,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는데 막상 터질 때 보면 항상 같은 음식입니다. 빵, 과자, 디저트, 초콜릿, 떡볶이, 라면, 마라탕. 내가 제일 멀리 하려고 했던 것들. 여기서 대부분은 자기 성격부터 의심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한가? 내가 정신력이 없나? 왜 나는 남들처럼 안 되나? 그런데요, 이건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 버텨서 생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식이 제한을 자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먹는 걸 쪼이고 이건 안 돼라는 규칙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먼저 밀크쉐이크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인 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자유롭게 먹게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은 밀크쉐이크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덜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주 제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그 다음에 더 먹는 패턴이 반복해서 관찰되었어요. 한번 규칙이 깨지는 순간 얘라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만 더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실패했다고 해석하는 순간 브레이크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식의 시작점이 꼭 식욕만이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망했다, 조졌다, 이미 끝났다, 오늘은 버렸다, 이 생각이 붙는 순간 사람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포기까지 같이 먹습니다. 저도 딱 그랬습니다. 참고 운동하고 버티다가 밤에 터지죠. 그 다음날은 더 심했어요. 어제 먹은 걸 없애겠다고 더 쪼이고 덜 먹고 더 움직이고 더 버텼습니다. 근데 그걸로 몸이 좋아졌냐? 아니요. 잠깐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은 빠지고 예민해지고 머리는 계속 음식 쪽으로 끌리고 몸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죠. 겉으로는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다음 폭식을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연구에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먹지 말라고 강하게 누를수록 그 생각이 오히려 더 튀어나오는 현상을 본 실험이 있어요. 초콜릿이 당기는 사람들에게 아예 초콜릿을 생각하지 말라고 시켰더니 나중에 초콜릿 관련 행동이 더 늘었습니다. 생각을 누르는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대상에 더 묶여버린 거죠. 이거 진짜 많이들 겪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먹지 말자. 사실 그 말 자체가 계속 그 음식 이름을 불러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만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이미 하루 종일 머리와 몸이 그 음식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책을 붙이면 더 복잡해지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의 위로가 되는 걸 찾습니다. 이때 달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더 강하게 땡길 수 있다는 설명이 스트레스 보상 섭식 연구들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기분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몸이 배고픔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진정시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식 뒤에 자책하는 사람은 실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폭식의 조건까지 같이 깔아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입니다. 폭식 자체만 보면 절반만 본 거라는 거죠. 진짜 봐야 하는 건 그 직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가. 저는 이걸 제 몸으로 겪었고 나중에는 PT 할 때 회원들에게서도 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식단하겠다고 다짐하고 운동하겠다고 낮에는 버티는데 삶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감정이 눌리다가 결국 또 밤에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더 커지면서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무너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PT 할 때도 똑같았거든요. 회원들이 처음 보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 할게요. 식단 지킬게요. 운동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초반 며칠은 잘 가죠. 근데 며칠 지나면 슬슬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그러다가 터지고 여기까지는 문제는 그 다음날 오면 표정이 달라져요. 말이 줄고 눈을 피하고 보고를 안 합니다. 어제 뭐 드셨어요? 그냥 조금 그냥 좀 먹었어요. 잘 먹었다고. 근데 보면 몸 상태나 컨디션이 다 말해주거든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걸 잡아보겠다고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러면 계속 반복돼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냐? 더 숨습니다. 더 거짓말합니다. 더 크게 터집니다. 저랑 관계가 단절돼요. 이게 되게 이상했습니다. 왜 더 잘하려고 압박을 주는데 결과는 더 나빠질까? 이걸 이해하려고 계속 찾아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인지부하와 자제력 고갈. 사람은 하루 종일 결정하고 참고 버티고 감정을 누르면서 살잖아요. 이걸 쌓이면 자제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자기 통제력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이후에 충동적인 선택을 더 많이 한다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과제를 오래 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상황을 겪은 뒤에는 간식 섭취나 충동 행동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해서 관찰된다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미 하루 종일 버텨서 남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근데 거기다가 더 참으세요, 더 잘하세요, 더 쪼이세요. 돈 내고 내가 다니는데
이걸 얹어버리면 사람은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계까지 쓴 사람들이라는 거. 그냥 아이 다루시 다루기 시작했어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운동을 더 시킨 게 아닙니다. 식단을 더 쪼인 것도 아니고요. 압박을 끊었습니다. 정말 아이 다루듯이 회원이 와서 어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전에는 왜 그러셨어요?부터 나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꿨어요.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지금부터 다시 가. 그리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연락을 드렸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하고 있다. 지금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어가 보죠. 이게 뭐 대단한 방법 같죠.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 행동은 단순히 정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정체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건 행동과학에서도 계속 나오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에 맞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건 운동을 가르친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솔직해지고 포기하던 사람이 다시 시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폭식은 먹는 문제 이전에 끊긴 연결의 문제거든요. 나랑과의 연결, 환경과의 연결, 사람과의 연결. 이게 끊기면 가장 빠른 보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음식이죠. 그래서 혼자 버티는 구조에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충분히 느꼈어요. 다이어트는 방법 싸움이 아니다. 구조 싸움이라는 거. 혼자 참고 버티고 쪼이는 구조. 이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찾아도 반복됩니다. 반대로 연결되고 지지받고 압박이 줄어든 구조에서는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 이건 진짜 경험에서 계속 확인됐어요.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방법은 다들 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되는 거. 근데 그걸 지속 못하는 구조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핵심이에요. 사람은 의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아까 말한 폭식 뒤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몸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을 만들고 왜 더 살을 붓게 만드는 상태인지 완전히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 사람 한번 과식했다고 계속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한 번 터진 다음부터 더 자주 터지고 더 쉽게 터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폭식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날의 행동. 대부분 또 이렇게 가요. 많이 먹어서 자책하고 다음날 덜 먹고 더 운동한다는 것.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죠? 근데 몸은 또 다릅니다. 어제 과하게 들어왔다는 거를 오늘은 거의 안 들어온다는 것을 이걸 반복하면 몸 입장에서는 패턴이 이렇게 보여요.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걸.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걸. 이 상태가 되면 몸은 선택을 합니다. 들어왔을 때 최대한 저장하자.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관찰된 연구들이 있어요. 섭취량을 줄이고 에너지 제한 상태를 만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몸이 적응한다는 거. 대표적으로 과체중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칼로리를 제한했을 때 체중은 줄어들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는 상태로 바뀌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몸이 덜 쓰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많이 먹는 날이 오면 이전보다 더 쉽게 저장됩니다. 쓰는 시스템이 이미 줄어든 상태이니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반응입니다. 밤에 폭식하는 패턴을 보면 대부분 탄수화물, 당, 지방 이 조합이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간단하게 말하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이죠. 밤에는 몸의 활동이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도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많은 양이 들어오면 쓸 기회 없이 저장 비율이 높아져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다음날 굶고 운동하는 순간 몸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어제는 많았고 오늘은 부족하다. 이 패턴, 그러면 인슐린 민감도와 에너지 사용 패턴이 흔들리면서 저장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붓는 상태라는 거죠. 세 번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식욕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릴린, 렙틴.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렐린은 배고픔의 신호고 렙틴은 그만 먹으라는 신호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춥니다. 근데 폭식, 절식, 과한 운동 이 패턴이 반복되면 그렐린은 올라가고 렙틴 신호는 둔해진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더 자주 배고프고 늦게 멈춘다는 거죠. 실제로 수면 부족 플러스 에너지 제한 상태에서 그렐린이 증가하고 렙틴 감소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 식욕이 증가하는 패턴이 확인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연결하면 끝입니다. 많이 먹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굶고 벌 주는 행동이 몸을 더 먹게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제보다 덜 먹었는데 더 배고프고 어제보다 참았는데 더 터지고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해결된다는. 근데 지금 상황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가 바뀐 상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덜 먹는 게 아니라 더 안정되는 쪽으로, 더 쪼이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리게 만드는 쪽으로. 이걸 이해 못하면 또 반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핵심입니다. 폭식이 망치는 게 아니라 폭식 뒤 행동이 몸을 망치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는 정리는 되셨을 겁니다. 많이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냐가 문제라는 걸. 이제 중요한 건 하나. 그걸 끊는 방법.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군데만 바꾸면 됩니다. 폭식 이후 행동. 많이 먹었습니다. 내일 덜 먹어야지, 운동 더 해야지, 다시 쪼여야지. 이걸 바꾸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동이 몸을 더 먹게 만드는 상태로 바꾸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은 날, 그날은 아무것도 되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되돌리려고 하는 순간 몸은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식하고 다음 폭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혼자 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연결되어 있을 때 행동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PT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운동을 더 시킨 게 아니라 연결을 만들었을 때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 참는 구조가 아니라 이어지는 구조,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연결되는 구조. 이거 만들면 같은 사람이 완전 다른 결과를 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폭식은 문제가 아닙니다. 폭식 뒤 행동이 문제입니다. 자책 및 절식, 처벌 운동, 반복되면서 더 터지는 상태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건 폭식이 아니라 이후 행동. 먹었으면 그냥 끝내세요. 다음날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저도 이걸로 바뀌었고 회원들도 이걸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